의사 선생님, 어머니가 홍삼 꿀물 한 잔만 드셨는데 왜 이렇게 쓰러지신 건가요? 병원에서 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박선희 할머니 72세, 원래 건강하셨고 매일 아침 혈액에 좋다고 홍삼 꿀물을 한 잔 타서 드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다 마신 후 할머니는 어지러움을 느끼고 심장이 빨리 뛰더니 부엌 바닥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아들이 회상하길, 제가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거기 누워 계셨어요. 눈은 여전히 떠져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죠. 할머니는 영양가 있다고 생각한 물 한 잔 후 혈압이 갑자기 상승하여 뇌출혈 뇌졸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의 가족은 아무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지난 10년 동안 마셨던 바로 그 물이 할머니를 침대에 꼼짝 못하게 만든 원인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와 산산조각난 결과. Dr. Dylan의 건강 비결, Healthcare.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Dr. Dylan입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고령자 건강 관리 분야에 3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진실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되는 음료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조용히 뇌혈관을 손상시키고 단 하룻밤 만에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홍삼 꿀물 한 잔을 마신 후 머리가 무겁고 심장이 빨리 뛰고 얼굴이 빨개지는 느낌, 또는 밤에 더 쉽게 자기 위해 막걸리를 조금 마셨는데 다음 날 아침 몸이 저리고 어지러운 느낌. 한국심혈관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고령자 10명 중 8명이 올바르게 마시고 있다고 믿지만 그중 99%는 매일 마시는 음료가 혈관을 조금씩 손상시키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가족들이 부모님이 슬퍼할까봐 차마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습관을 계속 유지합니다. 어느 날 더 이상 바꿀 기회가 없을 때까지. 여러분도 혹시 그중 한 명이신가요? 김태호 할아버지, 69세, 부산의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건강을 매우 잘 돌보셨고 매일 아침 100% 천연, 병에 든 과일 주스를 마셨습니다. 어느 날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콜레스테롤과 혈중 지방이 정상 수준의 2배입니다. 할아버지는 멍해졌습니다. 저는 고기를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과일 주스만 마셨을 뿐인데 알아본 후에야 할아버지는 각 주스병에 거의 40g의 정제 설탕, 커피 스푼 10개에 해당 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할아버지는 가벼운 우울증에 빠졌고 밖에 나가기를 꺼려했으며 아내와 자녀들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두려웠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틀렸을 줄이야. 할아버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제 말을 듣고 계신다면 아마도 의심하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잘못 마시고 있는 건 아닐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한국의 많은 고령자들이 보약 심혈관에 좋다는 광고에 속아왔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 상황은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완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제가 가장 위험한 익숙한 음료 6가지와 뇌졸중 위험을 과학적으로 명확히 증명된 70%까지 즉시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3가지 작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5분 만에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6가지 음료와 제 3,000명의 고령 환자들이 혈관 건강을 회복하도록 도운 안전한 대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뇌졸중 재발 위험을 80% 줄였으며 심지어 정신이 더 맑아지고 더 잘 자게 되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초대합니다. 내용이 유용하다고 느끼시면 댓글란에 숫자 9를 남겨주세요. 아직 완전히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0을 남겨주시면 제가 경험을 쌓고 다음 공유 때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료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가정에 부엌 찬장에 꿀 한 병과 홍삼 몇 뿌리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많은 고령자들이
홍삼 꿀차가 혈액 순환을 돕고 몸을 보한다는 믿음으로 꿀삼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목을 따뜻하게 하고 몸을 정화하기 위해 꿀레몬차를 마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보기에는 좋은 습관 같지만 안타깝게도 바로 이러한 보약 음료들이 혈관을 손상시키고 특히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고령자에게서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통 너무 달게 타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만드는 일반적인 홍삼 꿀물 한 잔에는 최대 25-30g의 설탕이 들어있을 수 있는데 이는 커피 스푼 6-7개에 해당합니다. 이 양의 설탕이 몸에 들어가면 혈당을 빠르게 증가시켜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자극합니다. 젊은 사람의 경우 몸이 여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자의 경우 혈관벽이 이미 탄력이 떨어지고 간과 신장이 천천히 작동하므로 여분의 설탕은 혈중 지방으로 전환되어 복부, 심장 주변, 간 주변에 축적됩니다. 혈중 지방이 증가하면 혈관이 더 두껍고 딱딱해지며 자연스러운 탄력을 잃습니다. 혈액 순환이 나빠져 혈압이 상승하고 이것이 바로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가장 짧은 경로 중 하나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꿀물에 생홍삼이나 홍삼 가루를 추가하는 습관이 있는데 더 진할수록 더 보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홍삼에는 순환을 증가시키고 교감 신경계를 자극하는 활성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고용량으로 사용하면 특히 혈압이 이미 높을 때 홍삼은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혈압을 일시적으로 급증시킬 수 있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이 있거나 심장마비를 겪은 사람에게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반응입니다. 영상 처음의 환자로 돌아가 봅시다. 그 이야기는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이며 제가 항상 환자들에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다 건강한 것은 아니며 문제는 용량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이른 아침은 고령자에게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막 잠에서 깨어났을 때 혈압은 보통 낮은 수준에 있고 밤새 수분이 부족하여 혈액이 여전히 걸쭉합니다. 그때 진한 홍삼 꿀물 한 잔을 바로 마시면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고 심장이 혈액을 펌프질하기 위해 강하게 뛰어야 하며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고 확장됩니다. 바로 이러한 압력 변화가 한국에서 아침에 발생하는 뇌졸중 사례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따라서 홍삼 꿀물을 마시는 습관을 유지하고 싶다면 오늘부터 단맛을 줄이세요. 따뜻한 물 한 컵에 꿀 1, 2스푼만 잘 저어서 하루에 한 번 이상 마시지 마세요. 특히 혈압이 높거나 방금 격렬한 운동을 했을 때는 마시지 마세요. 건강을 원하신다면 묽은 생강차나 따뜻한 보리차로 대체할 수 있으며 혈당을 높이지 않으면서 혈액순환을 더 부드럽게 돕습니다. 기억하세요. 때때로 꿀 한 스푼을 더하는 것은 심장 박동이 안정성을 잃는 것입니다. 고령자의 몸은 자극이 아닌 부드러움이 필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음료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아침, 많은 가정에서 가장 익숙한 풍경은 식탁 위에 오렌지, 사과 또는 포도 주스 한 잔입니다. 많은 노인들은 매일 과일 주스 한 잔을 마시면 비타민을 보충하고 면역력을 높이고 몸을 정화한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일은 해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여 정수된 물을 아예 주스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은 노인들의 혈관 건강을 매일 악화시키는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제게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광주에 사는 70세 윤미자 할머니였습니다. 매일 아침 할머니는 슈퍼마켓에서 산 100% 천연 과일 주스 한 병을 마셨는데 비타민C가 풍부하다는 라벨이 붙은 제품이었습니다. 5개월 후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할머니의 혈당이 급증했고 혈중 지방도 거의 2배로 증가했습니다. 할머니는 놀라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단 과자나 사탕을 먹지 않고 주스만 마셨는데 어떻게 당뇨병에 걸릴 수 있나요? 저는 병의 라벨을 보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미자 할머니, 이 주스 병에는 거의 40g의 설탕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커피 스푼 10개에 해당합니다. 할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병입 주스는 정제 설탕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포장에 천연 과일 주스라고 표시되어 있어도 풍미와 색을 유지하기 위해 제조업체는 설탕이나 시럽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 설탕은 주스를 부드럽게 달콤하게 만들고 마시기 쉽게 만들지만 몸에 들어가면 혈당을 갑자기 높여 혈당 조절을 위해 췌장이 과도하게 일하게 만듭니다. 노인의 경우 몸이 이미 더 느리게 반응함으로 소비되지 않은 여분의 설탕은 혈중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이 지방은 혈관벽에 점차 축적되어 혈관을 두껍고 단단하게 만들어 동맥경화증 현상을 일으킵니다. 죽상동맥경화증에 걸린 혈관은 오랫동안 침전물이 쌓인 수도관과 같습니다. 내부가 점차 좁아지고 혈액 순환이 어려워집니다. 그때 혈압이 약간만 올라가거나 몸에 스트레스가 있으면 작은 지방 조각이 떨어져 나와 뇌로 가는 혈류를 막아 예고 없이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국심장연구소에 따르면 병입 주스를 정기적으로 주 3, 4회 마시는 사람들은 정수된 물이나 직접 만든 신선한 주스만 마시는 사람들보다 뇌졸중 위험이 35% 더 높습니다. 그 숫자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많은 종류의 주스가 비타민 보충, 피부 미용, 에너지 증진으로 광고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신선한 과일의 천연 비타민은 가공 및 보관 과정에서 70-80%까지 손실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주로 설탕과 향료입니다. 서울대학교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매일 병입 오렌지 주스 2병을 2주 동안만 마셔도 노인의 평균 혈당이 최대 2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것은 마시는 사람이 전혀 포만감을 느끼지 못해서 인식하지 못한 채 과도하게 섭취하기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설탕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섬유질과 함께 신선한 과일에 포함된 천연 설탕입니다. 섬유질은 설탕 흡수 과정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되어 갑작스러운 압력 증가로부터 혈관을 보호합니다. 반면 병입 주스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설탕만 남고 섬유질은 없어서 과일 옷을 입은 탄산음료와 같습니다. 매일 아침 병입 주스를 마시는 습관이 있다면 잠시 멈추고 자문해보세요. 저는 건강을 위해 마시는 걸까요? 아니면 기분 좋게 만드는 단맛 때문에 마시는 걸까요? 해결책은 매우 간단합니다. 집에서 직접 과일 주스를 짜되 신선한 과일만 사용하고 설탕을 추가하지 말며 짜자마자 바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강이나 당근 몇 조각을 넣은 신선한 오렌지 주스 한 잔은 시판 주스 병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고혈압 또는 고지혈증이 있다면 정수된 물이나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는 것이 여전히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음료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 막걸리를 언급하면 거의 모두가 미소를 짓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술이 아니라 추억의 일부입니다. 서늘한 가을 오후, 김치전 곁에 놓인 뿌연 막걸리 한 잔은 모든 시골 지역에서 익숙한 풍경입니다.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여전히 아침에 막걸리 한 잔을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건강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막걸리는 쌀, 물, 누룩으로 만든 자연 발효 쌀주로 매우 건강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부드러운 단맛과 향긋한 누룩향 뒤에는 노인의 혈관을 위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막걸리에는 노인들이 특히 피해야 할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설탕과 알코올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쌀이 천연 설탕을 만들어내고 생산 과정에서 단맛을 더하고 술을 마시기 쉽게 만들기 위해 설탕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750ml 막걸리 한 병에는 최대 20진액55속의 설탕이 들어있을 수 있으며 이는 커피 스푼 5-6개에 해당합니다. 또한 막걸리의 알코올 도수는 보통 6, 8도 정도로 맥주보다 높지만 소주보다는 약해서 마시는 사람이 부드럽고 마시기 쉽다고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너무 많이 마시는 이유입니다. 저는 강릉에 사는 73세 한영식 할아버지를 기억합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농사를 지으셨는데 겨울이 오면 잠들기 전에 배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 막걸리 한 잔을 마시곤 했습니다. 작년 초 추운 아침, 할아버지는 입이 비뚤어지고 말이 어눌하고
오른손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뇌 스캔 결과 경미한 뇌출혈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물었을 때 할아버지는 조금만 마셨어요. 잘 자려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잠들기 전에 그 막걸리 한 잔이 밤새 할아버지의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켜 뇌혈관이 확장되었다가 터지게 만든 것입니다. 막걸리에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면 일시적으로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처음에는 마시는 사람이 따뜻함을 느끼고 얼굴이 붉어지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그 후 술이 흡수되면 혈관이 빠르게 수축하여 혈관 내 압력이 갑자기 변합니다. 젊은 사람의 경우 혈관이 여전히 탄력적이어서 몸이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경우 혈관 벽이 이미 약해져 쉽게 찢어지거나 터질 수 있으며 특히 날씨가 춥거나 몸이 피곤할 때 그렇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공복에 막걸리를 마시거나 추운 야외에서 힘든 일을 한 후에 마십니다. 그때 혈당이 낮아서 술이 더 빨리 흡수되어 혈압이 크게 변동하여 일시적인 뇌빈혈이나 경미한 출혈을 일으키는데 인식하지 못합니다. 어떤 할아버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시고 나면 조금 어지러울 뿐이고 잠시 쉬면 괜찮아져요.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작은 뇌졸중의 경고 신호이며 여러 번 반복되면 매우 위험합니다. 서울대학교의 2023년 연구는 매일 300ml의 막걸리를 2주 동안만 마셔도 60세 이상 사람들의 수축기 혈압이 평균 12.25mmHg 증가하고 혈관 탄력성이 거의 10% 감소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더 주목할 만한 것은 알코올과 설탕의 조합이 죽상동맥경화 플라크 형성 속도를 가속화하여 혈액을 더 진하게 만들고 혈전 형성을 쉽게 하여 뇌졸중과 뇌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막걸리가 혈액에 좋고 소화를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한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따뜻함의 느낌은 일시적인 혈관 확장으로 인한 환상일 뿐입니다. 몇 시간 후 알코올이 대사되면 전이 다시 떨어지고 오히려 전보다 더 춥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많은 뇌졸중 사례가 저녁에 술을 마신 후 한밤중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매일 저녁이나 아침에 기분 좋게 막걸리를 마시는 습관이 있다면 멈추세요. 쌀주는 혈액에 좋지 않으며 오래된 믿음처럼 혈액 순환을 돕지 않습니다. 반대로 혈관을 피곤하게 만들고 심장이 2배로 일하게 만들며 뇌졸중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싶다면 연한 생강차, 묽은 꿀을 탄 따뜻한 물 또는 보리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소화에 좋고 혈관이 자연스럽게 이완되도록 돕습니다. 기억하세요. 막걸리 한 잔은 10분 동안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지만 수년 동안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네 번째 음료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여름 아침 많은 사람들이 냉장고를 열어 차가운 물 한 잔을 따라 단숨에 마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느낌은 정말 상쾌하고 목이 시원하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심지어 일어나자마자 찬물을 마시면 장을 깨끗하게 하고 몸을 깨운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노인들에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습관이며 특히 몸이 피곤하거나 긴 밤에 수면 후 막 일어났을 때 그렇습니다. 저는 인천에 사는 76세 강순자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할머니는 사람이 더 깨어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찬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할머니는 마시자마자 형이증을 느끼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이 떨리다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할머니의 아들이 제때 발견하여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할머니는 일과성 뇌허혈, 경미한 뇌졸중의 일종을 겪었습니다. 왜 찬물 한 잔이 그렇게 위험할까요? 찬물이 혈관계와 심혈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 특히 노인에게 그렇습니다. 찬물을 마실 때, 특히 공복일 때 몸의 혈관이 갑자기 수축합니다. 이 현상을 냉각 혈관 수축 반사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반사는 추위를 만났을 때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동맥경화증이 있는 사람, 즉 혈관이 이미 단단하고 두껍고 탄력성이 떨어진 사람의 경우 이 갑작스러운 혈관 수축은 뇌의 혈압을 변화시켜
뇌로 가는 혈류가 갑자기 감소하게 만듭니다. 그때 뇌가 일시적으로 산소가 부족해져 어지러움, 눈이 흐려짐, 메스꺼움, 팔다리 저림 또는 일시적인 어눌한 말과 같은 증상을 일으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지 가벼운 현기증, 물을 너무 빨리 마셔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뇌졸중의 경고 신호입니다. 이 반응이 자주 발생하면 뇌혈관이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으며 실제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특히 이른 아침은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긴 밤의 수면 후 우리 몸은 보통 가벼운 탈수 상태가 되어 혈액이 더 진해집니다. 혈압도 하루 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 심장 박동도 느려집니다. 그때 차가운 물을 몸에 바로 부으면 혈관이 적응하기 위해 계속 수축하고 확장해야 하여 혈압의 강한 변동을 일으킵니다.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또는 뇌순환 장애와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이러한 갑작스러운 변화가 몇 분 또는 몇 시간 후에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병원의 2022년 연구는 일어나자마자 찬물을 마시면 처음 5분 동안 수축기 혈압이 15-20mm하고 증가할 수 있으며 혈관벽이 약한 사람의 경우 10mm하고만 증가해도 뇌혈관의 찢어짐이나 작은 출혈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찬물은 소화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위가 비어 있을 때 찬물이 들어가면 위 점막의 혈관이 수축하여 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여 위가 충격을 받습니다. 이것이 많은 할아버지들이 아침에 찬물을 마신 후 가벼운 복통이나 메스꺼움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저는 한때 매우 건강했던 68세 박재훈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매일 아침 찬물을 마셨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자주 어지럽고 걸을 때 비틀거립니다. 검사 결과 목 양쪽의 경동맥이 70%까지 경화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뇌로 가는 혈액이 불안정한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작지만 잘못된 습관들, 공복에 찬물을 마시거나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것, 이 수년 동안 조용히 해를 끼쳐왔지만 아무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옳을까요? 35아사바덱시의 따뜻한 물을 마시세요. 즉 천처럼 적당히 따뜻한 물입니다. 물이 들어가면 혈관이 부드럽게 확장되고 혈액 순환이 개선되고 심장이 충격을 받지 않으며 뇌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됩니다. 아침에 아침 식사 전에 152ml의 따뜻한 물을 천천히 한 모금씩 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혈액을 자연스럽게 묽게 만들고 소화 시스템을 부드럽게 활성화하며 압력 변동으로부터 뇌혈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원한 느낌을 좋아한다면 위에 음식이 있어서 더 이상 비어있지 않을 때 식사 후에 실온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복일 때나 뜨거운 햇볕에서 막 돌아왔을 때 얼음물이나 찬물을 마시는 것은 절대 피하세요. 그때 청과 찬물 사이의 온도 차이가 매우 커서 혈관의 갑작스러운 수축을 쉽게 일으킵니다. 노년층의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음료 목록의 5번째 음료를 함께 알아봅시다. 소주. 한국에서 소주를 한 번도 마셔본 적 없는 사람을 찾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술이 아니라 저녁 식사, 친구들과의 만남, 피곤한 업무 일과에서 문화의 일부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소주 한 잔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스트레스가 다 풀려. 특히 노년층에게 소주는 종종 소화 촉진제 또는 더 잘 자는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매일 가볍게 술을 마시는 습관이 한국에서 매년 수천 건의 뇌졸중을 은밀히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소주는 도수가 17도에서 25도인 독주로, 즉 100ml의 술에 17.2ml의 순수 알코올이 들어있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주는 서양 술보다 약해서 마셔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300ml 소주 한 병은 맥주 거의 9잔에 해당합니다. 노년층의 몸은 알코올을 더 천천히 대사하므로 소량만으로도 간, 심장, 혈관이 과부하로 작동하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면 신경계를 자극하여 심장이 더 빨리 뛰게 하고 혈압을 높이며 혈관을 비정상적으로 수축하고 확장시킵니다. 단기적으로 마시는 사람은 따뜻함,
편안함을 느끼지만 실제로는 순환계의 일시적 장애입니다. 몇 시간 후 알코올이 대사되면 혈관이 강하게 수축하여 혈관 내부 압력을 증가시키는데 특히 노년층에서 이미 약하고 경화된 뇌혈관에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혈관벽이 손상되어 작은 균열이 형성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혈중 지방과 혈소판이 거기에 달라붙어 혈전을 형성합니다. 뇌졸중이나 뇌경색의 직접적인 원인. 한국심장재단 2023에 따르면 일주일에 3회 이상 소주를 마시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50% 더 높습니다. 특히 늦은 밤이나 몸이 피곤할 때 마시면 이 위험이 2배로 증가합니다. 저는 대전에 사는 67세 전직 공무원 이태호 씨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은퇴 후 그는 잘 자기 위해 매일 밤 소주 2-3잔을 마시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얼굴 반쪽이 마비되고 말이 불분명하며 오른손이 약해진 채로 깨어났습니다. 뇌 스캔 결과 작은 혈관 폐색으로 인한 뇌경색을 앓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몇 잔만 마셨고 절대 취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로울 줄 누가 알았겠어요. 뇌졸중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소주는 심장 박동도 방해합니다. 마실 때 심장은 알코올을 배출하기 위해 더 많은 혈액을 펌프질하느라 빠르게 뛰어야 합니다. 심혈관 질환이 있는 노년층에서 비정상적으로 빠른 심장 박동은 쉽게 부정맥으로 이어져 혈액이 고르게 순환하지 않아 언제든지 뇌로 떠다닐 수 있는 혈전을 형성합니다. 더 위험한 것은 소주를 짠 음식, 튀김, 구이와 함께 마시는 습관입니다. 모임에서 매우 흔합니다. 짠 음식의 소금은 몸이 물을 보유하게 하여 혈압을 높이고 구운 음식의 지방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두껍게 만듭니다. 알코올과 결합하면 해로움이 2배가 됩니다. 많은 노년층이 매일 조금의 술은 심혈관에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오래된 연구 결과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의 최근 연구는 다음을 증명했습니다. 60세 이상 사람들에게 안전한 것으로 간주되는 음주 수준은 없습니다. 소량의 알코올도 이미 약해진 혈관이 있는 사람들에게 고혈압과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밤에는 술 한 잔이 편안함을 느끼게 하고 외로움을 덜어준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기분 좋은 느낌은 몇 분만 지속되지만 혈관의 손상은 수년간 지속됩니다. 정말로 긴장을 풀고 싶다면 따뜻한 국화차, 보리차 또는 희석한 꿀을 탄 따뜻한 물 한 컵을 시도해 보세요. 이러한 음료는 가볍게 진정시킬 뿐만 아니라 혈관을 보호하고 더 깊은 수면을 돕습니다. 뇌졸중, 고혈압, 심혈관 질환 또는 당뇨병을 앓은 적이 있는 사람의 경우 소주를 완전히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말 포기하기 어렵다면 일주일에 최대 1-2잔의 작은 잔으로 제한하고 공복에 마시지 말고 늦은 밤에 마시지 말며 절대로 짠 음식, 튀김, 구이와 함께 마시지 마세요. 우리는 긴 여정을 들어왔고 이제 마지막 해로운 음료에 대해 알아볼 때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에서 에너지 드링크는 어디에나 있을 정도로 인기 있는 음료가 되었습니다. 슈퍼마켓, 편의점, 지하철역까지 어디든 에너지, 각성, 힘 회복이라는 문구가 인쇄된 밝은 빨강, 검정 또는 노란색 캔이 있습니다. 많은 중년층, 심지어 노년층까지 피로를 덜기 위해, 밤늦게 일할 때 깨어있기 위해, 또는 장거리 운전 시 졸음을 방지하기 위해 라는 이유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무해하게 들리지만 안타깝게도 이 에너지 음료가 매일 우리의 심장과 혈관을 은밀히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작은 에너지 드링크 캔 하나에는 노년층의 몸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카페인, 즉각적인 각성을 돕는 신경 자극제, 타우린,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하고 혈액을 더 강하게 순환시키는 물질, 그리고 정제 설탕, 단맛을 만들지만 단기간에 갑작스러운 에너지 증가를 일으킵니다.
평균적으로 250ml 에너지 드링크 캔 하나에는 80ml 카페인이 들어있는데 이는 진한 커피 3잔에 해당하며 25-30g 이상의 설탕, 거의 8티스푼이 추가됩니다. 60, 70세 몸이 몇 분 안에 그 양의 자극제를 섭취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심장이 카페인의 명령에 응답하기 위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전신의 혈관, 특히 뇌의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여 혈압이 높아집니다. 마시는 사람은 깨어있고 에너지가 넘치는 느낌을 받지만 실제로는 심혈관계가 유지하기 위해 긴장해야 하는 일시적인 스트레스 상태입니다. 약 1~2시간 후 자극 효과가 감소하면 혈압이 다시 떨어지고 심장이 피곤해지며 사람은 어지럽고 손이 떨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며 잠들기 어렵습니다. 깨어있기 위해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캔을 계속 마시면 심혈관계가 과부하되고 부정맥, 뇌경색 또는 뇌졸중 위험이 급증합니다. 저는 부산의 65세 택시기사 오재민 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주 야간 근무를 했고 깨어있기 위해 매일 밤 핫식스 2캔을 마셨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심장이 강하게 뛰고 땀이 나고 손이 마비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 혈압이 190, 117mmH까지 올라갔고 뇌 스캔 결과 급성 혈관 수축으로 인한 국소 뇌허혈이 나타났습니다. 깨어났을 때 그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에너지 드링크만 마셨는데 왜 이렇게 위험한 거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심장은 인공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휴식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많은 노년층이 심혈관 약물이나 혈압약과 함께 에너지 드링크를 마십니다. 이것은 특히 위험합니다. 에너지 드링크의 카페인과 타우린이 약물과 상호작용하여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합니다. 단지 가벼운 반응, 과도하게 빠른 심장 박동, 갑작스러운 혈관 수축만으로도 뇌혈관 파열이나 심장 정지를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2023년 한국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하루에 에너지 드링크 2~3캔을 마셔서 단 1년 만에 120건 이상의 응급실 입원이 있었으며 그중 30%가 55세 이상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이를 심장이 질식하는 효과라고 부릅니다. 카페인과 설탕이 결합하여 심장이 2배로 일하게 만들지만 쉬지 못할 때 사실 에너지 드링크가 가져다주는 각성 느낌은 단지 환상일 뿐입니다. 몇 시간 후 효과가 사라지면 몸은 2배의 피로 상태, 두통, 심장 피로, 정신적 불안으로 빠집니다. 더 많이 마실수록 몸은 더 의존하고 더 약해집니다. 50세 이상이라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지 마세요. 이 나이의 몸은 더 이상 20대나 30대처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면 연한 녹차, 묽은 커피 또는 신선한 생강 몇 조각을 탄 따뜻한 물 한 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심장에 부드럽습니다. 지속적인 피로를 느낀다면 에너지 드링크 캔을 찾지 마세요. 충분히 자고 규칙적으로 먹고 가볍게 운동하세요. 그것이 자연이 주는 진정한 에너지 충전 방법입니다. 에너지 드링크는 몇 시간 동안 깨어있게 할 수 있지만 영원히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깊은 수면, 느리고 고른 호흡, 그것이 바로 장수의 진정한 에너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신 후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스스로에게 묻고 있다고 믿습니다. 매일 마시는 바로 그 물 한 잔이 은밀히 몸을 해치고 있는 것일까? 사실 뇌졸중은 기름지고 짠 음식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무해해 보이는 물 한 잔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진하고 달콤한 인삼 음료 한 잔, 따뜻한 막걸리 한 잔, 또는 각성을 돕는 에너지 드링크 캔. 그것들은 독이 아니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시간에 너무 자주 마시면 몸의 가장 약한 곳, 바로 혈관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혈관은 몸 전체의 영양분을 운반하는 도로와 같습니다. 그 도로가 매끄럽다면 심장과 뇌가 건강하고 기억력이 명료하며 수면이 평화롭습니다. 하지만 작은 잘못된 습관, 공복에 찬물 마시기, 꿀을 너무 달게 타기, 소주 한 잔 더 들기, 만으로도 그 도로는 점차 균열이 생기고 딱딱해지며
언젠가 혈액이 더 이상 통과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뇌졸중이라고 부르는 순간입니다. 갑자기 오고 손 쓸 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일찍 마시는 방식을 바꿨다면 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수백 명의 환자를 만났습니다. 얼굴의 절반만 기억하는 사람, 한마디도 할 수 없고 슬픈 눈으로만 자녀들을 바라보는 사람. 그들은 모두 제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지만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직 바꿀 시간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올바른 방법으로 물 한 잔을 시작하기만 하면 이미 자신을 구한 것입니다. 혈관 친화적인 음료를 선택하세요. 매일 아침 35-40덱시와의 따뜻한 물로 순환을 부드럽게 하고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을 피합니다. 보리차, 여러 세대 동안 한국인들이 신뢰해온 차로 혈액을 깨끗이 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연한 생강차,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혈관 염증을 줄입니다. 묽은 뼈 육수, 미네랄이 풍부하지만 맑게 끓여야 하며 짜거나 기름지지 않게.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매일 아침 몇 초만 혈압을 재면 몸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얼굴이 마비되고 손이 떨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후회하지 마세요.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면요. 하지만 인체는 놀랍습니다. 조정을 시작하기만 하면 혈관이 회복되고 혈압이 안정되며 뇌가 보호됩니다. 그것은 먼 일이 아니라 제가 30년 넘게 일하면서 수천 명의 환자에게서 본 진실입니다. 이 영상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그래야 질병 예방, 수명 연장 및 매일 건강하게 사는 데 도움이 되는 지식을 계속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친구, 가족, 특히 고혈압, 심혈관 질환 또는 당뇨병이 있는 분들과 공유하세요. 한 사람만 제대로 이해해도 뇌졸중이라는 고통으로부터 가족 전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항상 따뜻한 심장, 부드럽게 흐르는 혈액, 자녀와 손주들 곁에서 평화롭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잘못된 물 한 잔이 미래 전체를 앗아가게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시작하세요. 저는 덕터 딜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